빵! 안녕하십니까, 존또백입니다. 오늘은 K3 2022 최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들고 왔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CN7이 조금 길가에 많이 돌아다닌다, 좀 너무 흔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들고 왔고, 사회 초년생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으시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은 가성비 옵션, 살짝 옵션이 빠진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가성비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한번 들고 와서 실내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외관에서 눈에 띄는 거는 기아 로고가 최신형 기아 2D 로고로 바뀐 게 가장 눈에 띄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누런등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렇게 이제 그 전구가 돌출되어 있는 타입은 아니고 저런 타입을 가지고 있고, 휠 같은 경우에는 강철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저렇게 맞게 마감이 돼 있긴 하고요. 그리고 백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백미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옆에 라인을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좀 섹시하거나 좀 이렇게 잘 빠졌거나 이런 느낌은 없지만 약간은 통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전륜구동차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장의 길이가 준준형 세단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빠진 라인을 가질 수는 없지만 아주 평범한 세단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기아 로고가 저렇게 바뀐 게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고, 후미등도 일자로 쭉 이어져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고,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서 저렇게 퀄리티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전구 타입으로 이렇게 하단에 들어갔는데 저게 하단에 전구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인성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낮에.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각선에서 K3 페이스리프트의 그 대각선 모습을 보고 있는데, 휠 때문에 조금 아쉬운 포스를 보여주지만 저거는 이제 바꿀 수가 있는 옵션이고, 차주께서 이제 사고가 있어서 내 짝을 다 교환을 하신 휠이기 때문에 이게 크레스티지 옵션의 순정 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이 레버를 당겨서 열 수가 있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데 요거를 제껴주면은 저렇게 이제 뚜껑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안쪽에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옥탄가를 지시해주는, 옥탄가에 91 옥탄가 이상을 넣어라, 약간 이런 이제 지시표가 적혀 있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열 수 있고, 저렇게 뚜껑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묶여 있는 것도 퀄리티 있게 좀 저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만들어준 부분들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 준준형급의 이 정도 주유구 퀄리티를 보여주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저기 락이 걸려 있어서 손으로 힘을 줘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정할 수 있게 저렇게 브라켓도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문짝 같은 경우에도 스피커 옵션이 따로 탑재되어 있진 않고, 전체적인 마감은 가죽을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다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티가 난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지금 저희가 완전 직사광선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질의 질감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노출이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선만 저렇게 내리는 게 오토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퀄리티는 이렇게 돼 있고, 손잡이 저렇게 돼 있고, 포켓도 저 정도 공간이 나오고, 다음은 이제 실내에서 가장 중요한 시트인데, 시트 부분 같은 경우는 평범하지만 괜찮게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실밥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버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이 잡는 부분에 이 가죽이 아닌 이런 우레탄 재질로 들어가 있고, 계기판은 상당히 시인성이 좋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밖에를 보다가 밑에를 잠시 내려다보고 계기판을 이렇게 잠깐 봤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RPM에 머물러 있고 어느 정도 속도에 지금 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좋고, 가운데 이렇게 LCD 계기판이 이렇게 있어서 정보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버튼이 몇 개 비어 있긴 한데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송풍구 디자인도 센터랑 이제 양옆에랑 좀 다르게 돼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가 나고, 내비게이션도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고, 기어 부분은 다이얼 방식이나 버튼 방식이 채택되어 있진 않고 저렇게 이제 스틱 형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좌측 우측의 이 송풍구 디자인은 벤츠를 닮아서 좀 귀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시동을 먼저 걸어서 시동음을 밖에서 이제 들었을 때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후크를 열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아반떼
얘네도 저 이제 꼬챙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K3급에도 당연히 이 꼬챙이가 적용이 되고, 엔진음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용합니다. 가솔린 엔진답게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조용하고 5000km밖에 안 타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이 굉장히 양호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6 엔진답게 좀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손이 이제 곳곳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감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하기 굉장히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엔진룸의 어떤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K3의 후드를 열었을 때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과 이런 각도만큼 열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미지를 볼 수 있고요. 위에 이렇게 흡음재가 탑재가 되어 있네요. 후드에 보니까 후드를 닫는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났고, 전체적인 인상은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가장자리에 범퍼에 에어로다이나믹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데, 에어로다이나믹을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실제로 저게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가지고 에어로다이나믹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없는 것보다는 정말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주는 그런 범퍼의 형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K3의 클락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빵! 차급에 비해서 소리가 굉장히 웅장한 소리가 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K3 이제 실내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뭐 계기판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보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에도 이제 주행 모드별로 이렇게 바꾸는 게 있는데 4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각 주행 모드별로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 계기판의 큰 변화나 이런 색 차이 이런 건 없고, 밑에 하단에 저렇게 이제 표시되는 인디케이터만 들어오고, 노멀 모드에서는 인디케이터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볼까? 드라이브에 넣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기어를 옆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다시 한번 바꿔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스포츠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모드가 스포츠로 바뀌네요. BMW에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 기능인데, 기어를 이렇게 매뉴얼 쪽으로 제끼면은 스포츠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고, 기어도 스포츠 모드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3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되는 모습들을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좀 빨리 감기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웬만한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어필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찍은 영상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어요. 깜빡이나 뭐 원터치 이런 기능들, 그리고 에스코트 라이트 약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웬만한 거는 뭐 풀옵션이랑 비교해도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한해서. 그래서 이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뒷배경에 깔린 그 음성이 녹음된 거 있죠.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말이 이렇게 많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말이 제잘제잘 많은 줄 몰랐는데 굉장히 말을 제잘제잘 많이 하네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옵션들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점인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느낌이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실내외만 둘러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좀 보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2부 주행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또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